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한아름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찾아가는 학습전략 워크숍 마케팅, IT 그리고 인문학 주제로 특강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저희 영어 영문학과 03학번 수정 선배님, 윤승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evening. 왜 웃으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항상 Hello everyone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 에너지가 여러분한테도 전달되기를 바라고 저는 03학번 영문학과 졸업한 윤승아라고 하고요. 오늘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짧은 제 경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후배분들한테 어느 정도 뭐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있지만 Q&A 시간 또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강의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강의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feel free to ask a question, please. Okay? So let's make a great lecture and I hope you learn a lot of things from, 2 hours, next 2 hours. Sounds good?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오늘 준비한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About Tara, about myself. About Tara라고 쓴 이유는요.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이 윤승아인데 한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할 때는 타라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 한국어 이름이 외국 친구들이 발음을 못해요. 막 썽아 이러는데 저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발음하는 게 조금 싫었고 또 이제 마스크 쓰니까 굉장히 숨쉬기가 불편하네요. 싫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제 영어에 대한 이제 뭐 문제 또는 한국인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하지 않고 저는 바로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I'm Korean, I'm from Korea, and then 이런 걸 하고 싶었지 않았던 거죠. 이게 사실 인문학, 인간에 대한 이해랑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humanities, 인문학. 저는 뭐 인문학 전공자도, 그죠. 영문학과가 그 포함에 들어가지만은 학창 시절 되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아니고 인문학에 대해 굉장히 뭐 깊이 있는 지식은 없지만 제가 한 16년 정도 되는 회사 경력을 돌이켜 보니 인문학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두 번째 토픽으로 humanity를 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나중에 구직을 하실 때 CV 라이팅 또는 면접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제가 사랑하는 시간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다 기억해서 질문 안 하신 분은 아시죠? 네. 자, 우선 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게 2008년? 싱가포르는 처음에 2006년 11월 18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때 갔는데 이제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미디어 에이전시 한 10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 쪽을 일을 했고요. 지난 6년 정도 구글에서 스트래티직 에이전시 매니저, 파트너십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시장은 동남아시아 쪽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 파트너십,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externally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스스로 만든 제 별명이 이거예요. No Spec Googler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이게 제 브런치 어카운트인데 거기에 No Spec Googler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스펙이 없이 사실 구글이라는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네. 네, 제 이름 타라윤이죠. TARAYOON 그게 제 주소예요. brunch.co.kr/@tarayun. I think that's the address. 제 안 유명해서 찾아도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오늘 하여튼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글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큰 이벤트가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 3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볼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뭐 신입생분들은 22학번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기대로 제가 돌아가려면 before Singapore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나눠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자기소개 일부분으로 인생에서 좀 중요했던 3가지 마일스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01학번이 될 뻔한 03학번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글쎄 삼수를 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성적 공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려면 전공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공을 결정하는 게 마치 꿈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이하고 싶고 튀고 싶고 남들과 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고3에 미대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술하면 미술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3에 갑자기 미대를 결정을 하고 실기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림을 못 그리죠.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가졌으나 실기가 안 돼서 그냥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이름이 어른들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전공, 내가 하는 공부를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부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예술, 뭐 그림, 익스프레션, 표현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수를 결정합니다. 재수를 했는데 이제 뭐 계속 미술 예술 쪽으로 해야지 했는데 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들죠. 많이 되죠. 삼수는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하잖아요. 미술이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첫 번째 01학번에서 미술을 공부했을 때 공부해 보니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공부로 하는 거는 어렵겠다. 어차피 유학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영문학과 어차피 영어를 해야 유학을 가니까 영문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삼수까지 하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아무리 고3 때가 사실 성적 제일 좋지 않나요? 재수하신 분 계신가요? 하셨어요. 삼수는 안 계시죠? 삼수. 멋있어요. 정말 힘들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수를 하고 더 사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성적이랑 이런 게 필요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입시 쪽으로 뭐 10년, 20년 경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 성적을 보시더니 영문학과 못 간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성적이 안 되고 영문학과 인기가 많으니까 동문학과를 가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제가 재수한 거 보면 아시겠죠? 제가 고3 때 갑자기 미대로 전향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고집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좀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삼수생한테 영문학과 넣으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동문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2외국어가 독어였는데 그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독어를.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영문학과를 넣었어요. 대신에 그때는 성신여대가 야간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간대는 뭐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신여대 야간대 영문학과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003년도에는 그 경쟁이 너무 높아서 다들 안전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문학과가 그 굉장히 셌고 영문학과가 인기가 오히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기 37번이었나? 27번이었나? 겨우 정말 들어갔습니다. OT인지 뭐 예.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 거랑? 좋네요. I can breathe. 그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네요. 그렇게 결국 다행히
오게 됐어요. 성신여대에 야간대 03학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01학번 자퇴했죠. 02학번 재수 실패했죠. 삼수해가지고 그것도 야간대에 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이제 야간대고 이런 거를 되게 슬퍼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턱걸이로 왔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난 진짜 잘 왔다 이러면서 이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뭐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즐겁게 지냈죠. 그렇게 학생 생활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취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때 영문학과를 공부하면서 영문학에 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술을 예술을 계속 하기 위해서 영문학과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했는데 영문학을 공부해 보니 이 문학이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꿈이 작가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와, 왜 헤밍웨이가 세계적인 작가고 얼마나 천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영문학에 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영어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문학 자체에 falling in love 하게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우연히 좋은 기회에 면접 자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은 그 포지션이 계약직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졸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 졸로, 왜냐하면 대학 졸업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4년제 졸의 월급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2006년 2월 14일 아직도 기억해요.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때 입사를 하게 되는데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한 8, 9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포지션이 계약직이고 월급이 8, 90만 원이면은 그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다는 분. 이유는? 네, 그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 마이크 안 들리실까 봐 리피트 할게요. 발판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쵸.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왜 갔냐면 이 멋진 회사라는 건물에 이런 배지를 달고 아침마다 내가 갈 데가 있다는 아이디어만으로도 막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저는 오는 기회 또는 뭐 experience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no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발판이 당연히 됐어요. 저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게, 그리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나온, 우리 이제 제가 그때 병아리 시절이었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울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난 예술가인데 왜 회사를 가가지고 예술 자유 영혼이 이 속박과 이 시스템과 체계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랑 사실 오늘 이 특강을 하기 전에 인터뷰 Q&A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코리아가 아니죠. 구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스펙과 모든 걸 봤을 때 제가 뭐 구글에 입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또는 그런 꿈을 처음부터 꿀 수가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싱가포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막 싱가포르에 구직을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나는 영문학과 나왔는데 유학도 한번 못 가보고 나이도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영어를 돈 주고 유학 가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 일하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HP에서 이제 처음 첫 직장 생활을 계약직으로 하면서 이제 열심히는 했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뭐 그거에 상응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배우는 게 많았고 제가 거기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흥분되는 하루하루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니다 보니까 기회가 또 그 회사 조직 내에서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관은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죠.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영어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면접을 볼 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당시 영어를 못했지만 제가 아는 거는 HP 프로덕트에 관한 knowledge였죠.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따가 우리 프랙티스를 할 거예요. 커리어 플랜 뭐 이런 거. 거기서 여러분의 강점을 아시면 여러분이 잘 포지셔닝하면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안 가진 거, 예를 들면 영어 능력, 안 가진 거 많은 경력, 안 가진 거 뭐 유학에 대한 뭐 이런 스펙 없었지만 나는 프로덕트 널리지가 있고 그거를 잘 레버리지하면 그리고 그런 또 질문을 사실 다행히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영어를 못했지만 또 싱가포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이게 제 스토리예요. 싱가포르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쭉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는 저의 히스토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나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시간대를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뭐 몇 가지를 테이크어웨이를 오늘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렇게 03학번 제가 보니까 뭐 16년, 20년 이렇게 학교 들어와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건 beyond even your expectation.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멋있게 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이게 말씀하세요. 예. 몇 시에 했을까요? Anybody can guess? 7시. 자정. 그렇군요. 지금 혹시 지하철 첫 차가 몇 시에 시작하나요? 5시 반. 어떻게 아세요? 타세요? 첫 차를? 응? 타본 적이 있으시구나. 멋있어요. 저는 입사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지하철역 가서 첫 차가 몇 시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입사한 뒤로 매일 첫 차만 탔습니다. 우선 첫 차를 타면요. 제일 좋은 게 지하철이 좀 넉넉해요. 출근 너무 힘들거든요. 출퇴근 사람 많고 이런 거 너무 힘든데 지하철이 이제 텅텅 비어 있고 대신에 저랑 똑같이 이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앉아 계시죠. 인스피레이션이 돼요. 나 오늘 뭘 해야겠다. 저분들도 저렇게 이 시간에 열심히 그리고 보통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도 조금 달라요. 이렇게 직장인 같아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직장인이 그 시간에 사실 출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그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에너지, 가르침을 받죠.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제가 첫 출근을 해요. 결국 그러면은 회사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HP 코리아의 10층이 마케팅 팀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첫 번째 출근하는지 제가 아는 거죠. 누가 제일 첫 번째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제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출근하시는 분. 부사장님. 사장님은 아마 다른 층에 앉으실 것 같고 이제 부사장님이 저 다음으로 출근하세요. Can you believe that? 아니 제일 높으신 분이면 좀 늦게 와도 될 것 같고 사실 출퇴근 없을 것 같잖아요. 저 다음으로 출근하시고 제가 출근한 거 보고 오히려 놀라시고 맨날 놀라세요. 있을 때마다 너 오늘도 일찍 왔냐? 얘는 뭐냐 도대체? 넌 뭘 해도 될 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싱가포르 어플추니티도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출퇴근의 그 복잡한 지하철이 너무 힘들었고 출근 시간이 너무 긴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나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HP는 한 9개월 정도밖에 사실 안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싱가포르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컨 섹션인데 Why Humanity. 인문학이 제가 지금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되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인문학도들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어플라이하면 될 수 있을지. 인문학의 반대가 이공계 쪽이죠. skills 뭐 이런 테크니컬한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경력이 조금 더 깊어지면 또는 초기 단계 기회를 잡으려면 humanity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humanity라는 것에 이제 인문학에 제가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문학은 우리 인간의 문화, 사회, 신념을 연구하는 그런 것의 집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문학이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다고 해요. 인문학에는 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예술, 뭐 음악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입사하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꿈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입사라고 한다면 취직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비즈니스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비즈니스 조직은 비즈니스를 누굴 상대로 하나요? 인간을 상대로 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면 비즈니스 사실 만드실 수도 있고요. 취업해서 훨씬 더 잘 이제 뽑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한 거를 적용시키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hiring decision making process. 이 사람을 뽑을지 저 사람을 뽑을지 이거 대한민국 자료거든요. 저는 사실 해외에서 16년 일해서 한국은 어떤지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12가지 항목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청년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50%가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이에요. 어려울 것 같죠? 어려워요. 왜? 조직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직 이해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 이해 능력이 저는 높습니다라는 거에 반증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제 회사 계정인데 회사 계정에 제 이름을 치고 CV 또는 레주메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조직, 각 롤, 역할, 포지션별로 원하는 역량이 달라요. personality도 다르고 cultural background도 다르고 experience도 다르고 여러분은 한 명이라는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포지셔닝을 잘 하느냐가 이 사람이 내 조직을 이해했냐 안 했냐 차이를 보여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제 거를 한번 예시를 몇 가지 조금 가린 거는 컨피덴셜한 게 있어서 조금 가렸는데 제가 작년인가 어플라이한 포지션이 헤드 오브 뭐뭐뭐뭐라는 포지션이었고 제가 전략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래tegy 리드 이 포지션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제가 나중에 뭐 PDF로 다시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15 years track record in partnership sales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10 years in agency partnership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부터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 롤을 할 때 연관되는 experience가 제가 요 정도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역할을 하려면 요 정도 years of experience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 그렇죠? 뭐 숫자로 시작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strategy lead는 제가 요 연관한 경력이 10년 정도예요. 나머지 5, 6년은 다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strategy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 partnership and digital marketing experience across APAC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프로파일 서머리 맨 위에 쓰는 건데 CV를 받잖아요. 또는 레주메를 받잖아요. 이건 약간 해외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사실 한국의 그 고용은 제가 너무 잘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게 싱가포르 또는 외국의 케이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는데 상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고요. 끝까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first sentence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쓰실 때도 제가 브런치에도 뭐 블로그에도 글을 쓰잖아요.
제목을 먼저 쓰면 어려워요. 우선 생각을 쭉 쓰다가 이거를 summarizing 할 그 뭔가 이렇게 로켓과 같은 그런 단어가 센텐스가 뭔지 나중에 고민하셔도 돼요. 뭐가 가장 좋은 서머리일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헤드라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헤드고 government이랑 relationship이 많아요. 한국에서 한국 포지션이었거든요. 안 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overnment랑 한 일들을 쓴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신다고요? 글씨가?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말레이시아 government 프로그램 이름이 E-Trade였어요. 이거 썼고, 싱가포르 government program SME Go Digital 이건 아직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그리고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짰고 프로세스를 뭐 클래리피케이션을 했다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포지션에서. 그러면 요거를 쓰면 최소한 면접은 봐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거 써놓고 또는 CV에서 또는 레주메에서 변화 없이 다 해가지고 막 100군데 했고 아싸 100군데 어플라이 했다 이렇게 막 성취감을 느끼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왜냐면 다 남거든요. 회사들은.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바로 인문학과 연결이 되는 이유는 회사에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이해한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지예요. 교수님께서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이 노인이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job description 있잖아요. 우리 이런 job 있으니까 apply 하세요라는 그런 포지션 나오는 그 포스팅을 보고 답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CV는. 얘네들이 이런 사람을 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면접을 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쉽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하이 레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제가 했던 요거는 참 경력자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한 거고 이렇게까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프랙티스를 하고 면접을 들어가시면 당연히 차별성이 있겠죠. 그리고 약간 컨피덴셜한 게 있어서 제가 아주 작게 일부러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조직도. 면접 보기 전에 조직도 그리고 가시는 분. 면접 아직 보실 때가 아닌가? 여러분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팀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야 되는 조직, 디파트먼트 부서가 굉장히 많고 어떤 부서는 긴밀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이 사람이랑 몇 번 얘기하나. 데이터 팀이랑은 뭐 일주일에 5번 거의 매일. 근데 어떤 회사는 그 데이터 팀이랑 마케팅 팀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인더스트리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심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 가장 쉬우신 거는 조직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회사 안 가봤는데.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포지션 나온 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구나, 어떤 포지션들이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짐작은 하실 수 있죠. 그 짐작을 바탕으로 면접관들이 Do you have any question? 할 때 질문하시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좀 했구나. 그 회사의 연혁, 회사가 무슨 일 하는지 그걸 외운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면접 볼 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실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여러분은 실무하실 분들인데 회사의 디렉션을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대학생이고 이제 신입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는 실무적인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회사에 어떻게 조직도가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회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시면 링크드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사의 마케팅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라고 본인이 하는 R&R,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를 썼는지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링크드인으로서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조직도에 대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 잠재 기회의 사이즈.
시장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특강의 부주제로 이렇게 썼죠. 커리어 플랜은 인생 플랜이다. 여러분, 커리어가요, 그냥 구직 취직해가지고 매달 월급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커리어를 쌓으실 때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게 돼요. 회사를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팀을 바꿔. 또는 뭐 승진을 해. 또는 이동을 해. 또는 뭐 다른 데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면접을 봤는데 5군데가 합격해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면접관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회사 생활은 어차피 힘들어요. 힘든 게 그리고 좋은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어요. 저는 고통스럽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이해, 이 비즈니스랑 이 포지션에 대한 잠재 기회 사이징을 하실 줄 아시면, 최소한 정확하진 않아도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요,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인생 플랜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어진 기회에 내가 응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딩업 하는 거죠. 내가 커리어 패스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한 3년 회사 다니면 고생하고 그다음에 what else?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해요. 아시겠죠? 제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제가 특히나 경력이 짧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한 3년에서 5년 조금 안 됐을 때,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때가 항상 과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특히 뭐 매니저분들이나 제 상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요. 매니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마케팅을 해봤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케팅. 내가 특별한 기술을 쌓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만두겠다. 이런 거라면 다른 걸 해야겠다. 난 미래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지금 10몇 년 일한 그 인더스트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마케팅이 진짜 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의실로 저만 데려갈 줄 알았는데 팀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팀 전체 분위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케팅이 뭔지 진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였냐면, 그 전에 제가 하던 마케팅은 아무래도 주니어니까 익스큐션을 많이 했고, 클라이언트가 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주였어요. 근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건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뭐가 좋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드바이징을 하는 롤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서프라이즈를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뭔가 딜리버리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야? 그러면 난 너무 하고 싶다. 제 퍼스널리티랑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방향을 약간 데이터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돌리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썼잖아요. 멘토. 저는 추천서가 중요해요. 경력이 있으니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멘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멘토가 자동으로 생겨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에 굉장히 짧게 일주일 있는데, 제 첫 직장인 HP 제 상사분들도 어제 만났고, 그리고 이 멘토라고 하는, 제가 챌린지한 저 마케팅 못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뭐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아시고 계세요. 그렇게 멘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도움을 줘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시거든요. 제가 HP 그때 제 상사분이 차장님이셨고, 그 마케팅 팀의 부장님, 두 분 다 지금은 대표님이시고 지사장님, 한국 지사장님이신데, 짧게 왔는데 제가 커피 뭐 이렇게 잠깐 뵙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응원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전달이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났나 보다. 왜냐하면 1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항상 그리고 뵈면 많이 또 느끼는 바가 많아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이렇게 엔진을 돌리기가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멘토가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제 주니어로 처음 들어오시는 신입분들을 보면은 멘토를 너무너무 찾으려고 적극성을 띠시는데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트랜잭셔널하게 왜냐면 근데 신입분들은 이렇게 줄 게 없잖아요. 트랜잭셔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제뉴인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커리어 또는 내 잡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면 그렇게 멘토가 생기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be truthful yourself 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내 커리어 내가 어디서 의미를 찾는지 고민하시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 시장에 대한 이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가 the first 100 days plan이에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롤이라서 더더욱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은 이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감이 없으면 또는 이걸 만들고 하이어링이 됐을 때 매니저한테 리뷰를 한번 받으세요. 나 이렇게 생각한다. 100 days 이런 걸 어치브해. 마일스톤이 뭐다. 이거를 리뷰를 계속 받으셔야지 주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내 커리어를 디벨롭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연연하시면 3년, 5년 뒤에 What am I doing? 이런 질문 하게 됩니다. 절대 네, 그때 제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여기가 약간 굉장히 프랙티컬한 건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질문 혹시 제가 클리어하지 않은 거 없으신가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에 정말 프랙티컬한 CV 라이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CV 문화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렇죠. 한국은 보통 이력서에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뭐 이렇게 템플릿이 정해져 있죠. 근데 외국은 템플릿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뭐 글을 쓰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력서를 봐달라고 한국 분들을 하시는데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무슨 의미, 관상이 중요한가요? 모르겠어요. 왜 사진을 붙이는지 너무 솔직히 싫습니다. 사진 글쎄요. 사진으로 왜 뽑는지 모르겠지만 CV는 결국 뭐로 나누시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예시에서 헤드 오브 무슨 롤이랑 스트래티지 리드랑 그 서두가 달랐죠. 그걸 프로필 또는 서머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는 책의 제목과 같은 거죠. 책 소개. 나라는 책 소개.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experience예요. experience는 제가 근데 왜 CV가 그렇게 롤별로 많을까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그 롤에서 원하는 experience, 그러니까 화자가, 어디언스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 대학교 시절 처음에 구직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보겠죠. 그걸 하는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게 왜 차별성을 만드냐?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스펙 쌓느라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만 할까요? 다른 사람도 해요. 그죠? 다 해요. 그게 길고 많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뽑힐까요? I don't think so예요. 왜냐? 그거를 잘 묶어서 풀어서 이 롤에 relevant한 거를 딱 기프트 이제 포장을 잘해서 냈을 때 아, 이 사람이 조직 이해도가 있구나. 이 롤에 대한 이해도가 있구나. 아 하고 말하면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할 때 뽑습니다. 왜냐? 사람을 뽑는다는 건 돈을 더 준다는 건데 그럼 일이 더 잘 돌아가라고 뽑는 건데 조직 이해도가 없고 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거 가르치는데도 1년이 걸리고 또는 가르쳐도 안 되기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다시 한번 중요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거 읽으셨을 때도 그리고 화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education 또는 이제 뭐 그 외에 저 같은 경우 뭐 봉사활동 경력 이런 게 있는데
질문이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문학도신 분들은 IT 회사나 또는 그런 테크니컬한 데 넣을 때 내가 받은 교육은 relevancy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에듀케이션보다 중요한 건 experience고 내가 어떻게 내 경험과 또는 뭐 인턴십이던가 그런 거를 했는지가 굉장히 하이어링 매니저로서는 궁금해요. 교육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 교육이 이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코딩을 하신다면은 모를까, 컴퓨터 사이언스이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입사 전에 인턴십 또는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뭘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랑 소통했던 경력보다 강한 건 없거든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어떻고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 우린 사회 나가서 인터랙션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연관해서 자격증에 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거 공부해보고 싶어, 자격증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세요. 그죠? 저도 그때는 지금 경력이 오래되면 사실 필요가 많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커리어에 대한 굉장히 클리어한 커리어 패스가 있으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하려고 했어. 근데 컴플리션을 못한 경우 생겨요. 그거는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니까 시도를 반드시 하고 실패도 반드시 하고 리뷰를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도 나를 많이 속이거든요. 저는 나는 돈은 상관없어. 하지만 돈 있으면 좋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려면 다 많은 걸 해보시는 게 좋고,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고용을 하는 사람에서는 실력 차이가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 서티피케이트 있잖아요. 이걸 딴 사람은 최소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구나. 관심이 있구나. 저 관심 있어요. 마케팅에 열정이 있어요. 말로 하시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증거 증명이 바로 그런 거죠. 너무 연연하시지는 말되 그걸 또 나를 아는 과정이고 취업과 구직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체는 나인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보면서 어떤 거를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무슨 자꾸 너무 이렇게 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거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뽑고 싶어져요. 왜? 그런 사람이 일을 주체적으로 한다는 반증이 있거든요. 근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의 문화는 사실 제가 너무 싱가포르에서 오래 일해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저한테 그렇게 챌린지하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주는 사람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성장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지적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CV 라이팅을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검색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퍼포먼스 마케팅 jobs in 싱가포르를 검색을 해봤어요. 보이시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선 다 대학생분들이시니까 제가 이거를 검색한다면 전 이런 걸 해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퍼포먼스 마케팅 포지션 중에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력이 2년에서 3년짜리를 보세요. 경력 0, 주니어는 good to know, 근데 의미 없어요. 왜? 커리어 플랜은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니라 내가 3년 뒤, 5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알아야 열정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주도적으로 커리어가 가요. 근데 주니어 포지션을 보면 그게 안 생기죠.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겠다, 그리고 그 모습이 좋다. 그럼 그거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묶어요. 여기 검색하시면 여기 뭐 executive manager 뭐 이런 거 많은데 너무 막 5년, 10년, 20년 경력 말고 2년, 3년, 뭐 많으면 뭐 5년까지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읽으시다 보면 감이 와요.
마케팅 한 3년 하면 보통 요런 건 요구하는구나. 마케팅 3년에 잡의 카테고리는 요런 게 있구나. 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원하는 회사의 포지션이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되겠다. 저는 사실 이뭐 면접도 뭐 옛날에 많이 보고 했으니까 면접 끝나면 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오면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여러분 그 거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감이 와요. 그때쯤 취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로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 요 롤을 하나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가 요 포지션이 요거거든요. 요 회사인데 저 회사가 이제 조금 큰 마케팅 그룹에 있고 그래가지고 JD를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잘 쓰는 회사가 있고 되게 브리프하게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잘 써놔서 예시로 우선 들어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안 써요. 근데 아마 모든 포지션에 대충 다 이렇게 공통되는 섹션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여기 쭉 써 있다가 three best things about this job 해가지고 뭐 our client loves new opportunity, the scale, support and resource 마지막으로 an opportunity to be entrepreneur 이렇게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요게요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북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요걸 읽으시면 아 얘네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구나를 그 인재상을 그리셔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면접 보기 전에.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건데 이거는 보통 다른 회사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Measure of success. 성공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성공의 척도가 3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 1년 됐을 때 나는 네가 이 정도 하기를 원해 라고 쓴 거예요. 좋죠? 이게 바로 취업 공부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Role and Responsibility, R&R이라고 하죠. 요 네 가지가 보통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하는 롤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이에요. 첫 번째, Client Servicing. 클라이언트 광고주한테 이제 뭐 리포팅 해주거나 뭐 브리프를 받거나 이런 내용이고, Operational Excellence는 이제 마케팅 플랜이 있으면 그걸 임플리멘테이션을 완벽하게 날짜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디지털 리더십.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디지털 마케팅 계속 변하죠.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계속 변해요. 클라이언트의 그 변화가 뭐고 니네가 어디 와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이 재밌어져요. 오퍼레이션만 하면 의미 있어요. 그 잘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like high level strategy 짜고 디지털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What you will need. 네가 필요한 거, 이런 거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 익스피리언스가 인턴십이건 뭐가 되겠지만 그게 이거랑 아주 뭐 완벽하게 얼라인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solid knowledge 이것도 글씨 안 보이실려나? 여기인데 solid knowledge of digital media, edtech, martech, and data platform. 그러면 대학생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의를 보세요. 제 경력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클라이언트가 competitor analysis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해줘.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뭔지도 몰라. 게다가 그때는 한국 시장이라 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싱가포르니까 다 외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키피디아에 가서 competitor analysis가 뭔지 definition을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경쟁사 분석하면 떠오르는 그 희미한 이미지와 definition과 아이디어만으로 비즈니스는 할 수 없어요. 컴퓨터 애널리시스를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런 섹션이 있고 이런 걸 원해서 이걸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 숙제를 하시면 돼요. 약간 대학교 리포트와 같은 거죠. 매니저의 어드바이스 없이 위키피디아만 가지고 한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최고의 칭찬을 커리어 처음 받았어요. 그 뒤로 또 일이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메일을 막 개인 이메일을 포워드하고 막 난리를 쳤죠. 막 프린트하고 막 액자는 안 걸었는데 뭐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커리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solid knowledge라고 그랬는데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디지털 미디어가 뭔지 그럼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디지털 미디어를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수많은 또 단어들과 데피니션과 하이퍼링크가 또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마케팅은 절대 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어차피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뭔지 알아야 그죠? 전략을 짜고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니저가 뭐 해줘라고 해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미디어 플랜 짜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충 알죠. 그러면은 매니저한테 내 미디어 플랜이 3가지 정도 짜봤는데 어프로치가 이렇게 달라. 근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마케팅 골이 이거니까 내가 보기엔 이 셋 중에 이게 좋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진 않겠죠. 당연히 신입이니까. 근데 훨씬 좋은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 준비의 골은 취업이 아니에요. 내 커리어, 내 인생, 내가 뭐 마케팅이든 뭐든 이걸 좋아하는지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에요. 취업을 그렇게 하시면 취업이 조금 덜 고통스럽겠죠. 결과 드리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고 항상 기회가 왔을 때는 항상 계약직 다음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하시고 가장 근본이 되는 위키피디아든 뭐 데피니션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년 경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5년 경력 되는 이제 잡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으로 지원을 하셔도 5년이 지나면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유학을 아직도 영어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서바이벌 잉글리시거든요. 이런 거를 한국어로도 다시 쓰기도 해요. 또는 한국어로 서머리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빨리빨리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이걸 외우고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런 잡 디스크립션은 면접관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로도 서머라이징을 좀 해서 내가 오늘 이 잡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무슨 일을 하겠구나. 클라이언트 콜이 몇 개나 오겠구나. 뭐 이 정도까지 상상할 수 있고 그거랑 이제 맞을 때 또는 면접에서 그런 걸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확고한 커리어 플랜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good. next. 자, 이거 제가 여기다 소스 붙여놨는데 여러분 CV 샘플 이렇게 CV 샘플 찾으면 되게 많아요. 그럼 또 우리 한국 학생분들 샘플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 하시는 진짜 제발 샘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샘플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서머리를 2줄로 할지 1줄로 할지 10줄로 할지 내가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2줄 했는데 이번에 됐고 쟤는 2줄 했는데 안 됐어. 이유가 뭘까? 이거는 나만의 그 공식이 있어야 돼요. 샘플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방법으로 왜 그런지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퍼스널 프로필, 뭐 프로파일 이런 거 쓰실 필요도 사실은 없긴 하는데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제 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섹셔닝을 안 하죠. 왜냐면 이게 너무 obvious 하니까. 저는 중복되는 거 어비어스한 거 말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이피션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안 쓰는데 어쨌든 맨 상단에 이렇게 여기는 썼네요. 이 셀리라는 친구는 Digital Marketing Manager and recent Master's Graduate with a proven track record in designing and executing digital marketing campaigns that attract and convert prospective clients 이렇게 써 있네요. 요거 보면 이렇게 해요. 저는 JD가 뭐였겠구나. 아시겠죠? JD가 뭘 요구했으니까 이런 걸 썼겠구나라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브로드에서 어느 잡에도 어플라이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송곳 끝에 딱 찍히면 아주 작은 구멍 하나 생기죠. 그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5년 경력이라든지 relevant government relationship 또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 사람,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은 나랑 면접 안 뽑을 수가 없겠구나, 거의 이 정도. 이렇게 브로드한 거는 사실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를 뽑고 그리고 경력이 조금 오래된 마스터 그레듀에이트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거 봐요. 여기 마스터 그레듀에이트 in 디자이닝 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썼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세요? 에듀케이션에 바이올로지 보이죠? 마케팅 어플라이 하는데 본인이 바이올로지를 전공한 거예요. 그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이렇게 쓴 거죠.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은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봐봐요. 에듀케이션 이렇게 짧게 썼잖아요. 조그맣게. 보지 말라는 거죠. 거의. 이해하시죠? 그런 전략이 이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썼고 그다음에 with extensive commercial experience as marketing manager, luxury travel fie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JD에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거고 또는 지금 어플라이하는 포지션이 럭셔리 브랜드 인더스트리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특히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다 보면은 across the industry you will have extensive experience예요. 근데 저는 보통 travel, 여행, 그 travel, 여행 인더스트리 경험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클라이언트 하나가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있었거든요.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은 다 광고를 했어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에어라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트래블 인더스트리를 하게 되면 세 개의 국가가 몇 개죠?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뭐 100몇 개 되잖아요. 그죠? 그 국가랑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그 마케팅 캠페인 스트럭처를 짜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커머셜이 세지만 그때는 트래블만큼 복잡한 퍼포먼스 마케팅의 거의 정수가 트래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트래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복잡한 퍼포먼스 마케팅 트래킹, 데이터, 뭐 메저먼트까지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럭셔리 인더스트리면 나 해봤어 이걸 써야 되는데 나는 해본 거야. 트래블을 해봤는데 어플라이하는 회사는 커머스야. 그러면은 뭐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헤드라인에 쓰면은 커머스 익스피리언스 사람 쓰겠죠. 트래블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굉장히 커먼센시컬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뭐 SEO랑 PPC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highlight Sally her specialism 내가 뭐의 강점인지 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core skills 이거는 마케팅 택틱이나 core skill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럭셔리 투어리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요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포지션 R&R을 잡 디스크립션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구나 그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그걸 여기다 다 써.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SEO라는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을 때 SEO는 랭크거든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 Organic Search 그거를 올리는 건데 걔네들이 뭐 페이지 3페이지에 있었던 거를 1페이지로 뭐 한 달 동안 유지시키는데 2주 만에 했다.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제네릭한 걸 다 쓰시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그 렐러번트한 택틱을 쓰시고 그거를 없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커리어 플랜. 자, 그리고 세 번째 key responsibility R&R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job description에 나온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러면 여기서 요런 거를 네가 일하기를 바래라고 썼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키 디지털 컨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광고주가 연락하면 네가 키 퍼슨, 메인 POC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보통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지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전화 왔을 때 또는 이메일이 왔을 때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약간 수능 시험 같네요. 약간 시험 같은데
이해하시죠? 얘가 이거를 요구했을 때 아이디어랑 캔디데이트는 뭐를 할까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없다 경험이. 그럼 경험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인턴을 하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프리랜서로 마케팅을 하셔도 돼요. 뭐 무료로 하셔도 되고 저는 경험이 없을 때 뭐 무료로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unvolunteer.org인가 거기 들어가서 SEO는 제가 경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로 해줬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따로. 그리고 무료니까 공부한 거 익스페리먼트를 거기다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력이 없는 거는 나를 탓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그거를 쌓으셔서 여러분의 CV에다가 쓰시면 돼요. 다만 얘가 이걸 썼을 때 뭐가 필요하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쭉 썼을 때 이걸 내가 다 할 수 없고 또 다 관심이 있지 않고 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Pick and choose.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 이게 있어요. 모든 전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다. Pick your battle. 여러분의 스트렝스와 여러분의 관심을 이해하시고 pick and choose, please. 스트래티직하게 어프로치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런 거 쭉 보시다가 내가 뭐가 관심 있는지 노란색, 관심 없는 거 뭐 빨간색 이렇게 하시면 전략적으로 고르실 수가 있고 4번의 education은 당연히 이제 일부러 약간 조금 적게 쓰고 상단에 나는 마스터 디그리를 마케팅에서 했다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Q&A 세션. Q&A 하고 그거 커리어 플랜 제가 그 3장 종이 드렸던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프랙티스를 하는 건데 우선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자, 마이크 주신대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시고 아, 하실게요. 우선 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 쪽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쪽에서 데이터 분석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데이터 분석이 데이터 되게 분석, 마케팅.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 쪽에도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전부 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역량을 우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엠플리투트나 GA나 파이썬 같은 데이터 분석 툴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혹시 뭐 이제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회사 가기 전에 이런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기능을 조금 이용하거나 그걸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쪽으로 포지션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에 연관되는 익스피리언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맡는 거는 당연히 광고주들이 아니라 파트너사들이고 광고주만 해도 뭐 한 8,000명, 10,000명을 제가 매니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practically. 근데 그런 실무 경험이 지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쉐어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광고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석을 한 거죠. 왜냐면은 사이트마다 트래픽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저는 너무 데스퍼레이트 했기 때문에 근데 사이트가 있어야 뭔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서 그걸 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게 되면 모든 그 학생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저한테 GA 액세스를 주세요. 그렇죠? 그럼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태양열 관련된 비즈니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에서 주면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서 무료로 해주면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조금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나 앰비셔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찾고 데스퍼레이트 하면 항상 무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큰 밸류는 아니어도 뭔가 리터닝한 밸류 주면서 내가 원하는 그렇게 다이내믹한 데이터를 얻어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었죠. 뭐 그게 제가 했던 방법이고 요즘은 보니까 그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실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어떻게 애널라이징을 했는지 예시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면접 보실 때 그거를 보고 공부한 거랑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랑은 되게 차이가 커요. 여러분이 인풋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구나.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또는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난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조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게 큰 면접에서 차이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그걸 못했지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잘하겠구나라는 게 보이죠. 예를 들면 예. 네. 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 오너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하신 건가? 중소기업이라 하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짜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사장님한테 강의를 하신 건지. 아, 네. 그때가 한 6, 7년 전이었고 그때는 구글 애널리틱스 GA가 한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세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근데 데이터를 분석해 웹사이트에 포스트 클릭 애널리틱스 뭐 포스트 클릭 비헤이비어를 분석할 수 있는 무료 툴이 GA가 유일했기 때문에 강의 기회가 왔고 제가 이제 뭐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수강하신 분들이 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오너들이더라고요. 근데 1인 기업도 있었고 뭐 가족 기업도 있었고 그렇죠. 대답이 됐나요? 근데 그 예. 구글 애널리틱스를 학생들이 지금 뭐 아, 공부. 수강을 할 수가 있나요? 우선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검색해 보면 근데 저 때는 당연히 뭐 그런 수업이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애널리틱스도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거 아시죠?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는 게 그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자격증은 정말 금방 쉽게 따실 수 있기는 한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내가 다르게 어떻게 해볼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 어떻게 비즈니스에 어플라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GA 서티피케이트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한국어로 된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으로 시작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국어로도 공부를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인 자료들이 사실 한국어보다 영어로 된 자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거리가 많은데 그 터미널로지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죠. 한국어로 번역한 거랑 영어로 뭔지.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영어로 공부하시고 그거에 관한 많은 자료를 계속 읽고 하시다 보면 그리고 본인의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좋아요. 커머스 사이트가 아니어도. 그러면 조금 들어오는 트래픽으로라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GA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방금 인터뷰를 보고 온 학생인데요. 아,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실 이틀 전에 처음으로 CV랑 레주메를 쓰고 어제
그 면접에 오라는 리크루터의 말을 듣고 방금 이제 인터뷰를 해외 영업 쪽 파트에서 하고 왔는데 아까 전에 면접 보고 나면 이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왠지 합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커리어를 이제 3년,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신입 생활을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해외 영업 쪽만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밖에 없고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아직 없어서 혹시 그 HP에서 일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뭔가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다.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뭔가 생각이 있으셨는지 약간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해외 영업 인더스트리는 어디로? 코스메틱이요. 코스메릭, 네. 코스메릭 해외. 해외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유럽인가요? 미국인가요? 아니면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인지? 그 이제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유럽이랑 러시아랑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마켓 조사는 혹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제가 음. 인터뷰 가기 전에 많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내가 이제 해외 영업으로 관심이 가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굉장히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 예술가가 하고 싶었잖아요. 미대를 나오고 싶었고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문학과를 들어갔더니 이게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학을 들어갔더니 이게 예술인 거예요. 예술, 와 정말 멋있다. 해밍웨이에 푹 빠졌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인데 천재인 거예요. 정말 읽어봤더니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 이게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그게 써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깊고 깊은 이해가. 그러니까 마케팅도 인간을 이해해야 성공스러운 석세스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영업을 내가 왜 내 마음에서 원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가 잘하는 일, 이따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프랙티스를 해보겠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당연히 바뀌어요.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3년을 지내게 되면요. 계속 3년 내내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마켓들의 장단점, 포텐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사하셔서 선배 매니저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어퍼추니티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질문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해외 영업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에 파견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고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갑자기 고르려고 하면 그죠? 내가 내 커리어를 오닝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퍼스널리티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미래 포텐셜을 세 가지를 이제 연결시키면 조금 더 쉽게 내가 해외 영업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저도 처음부터 마케팅을 몸을 저는 지금 16년 일하고 있지만 16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경험에 대해서 저는 기회가 오는 거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해보니 내가 그동안 문학과 휴머니티를 공부한 게 이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마케팅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근데 주니어 시절에 익스큐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What else?라는 질문이 들었고 이제 매니저한테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데이터 퍼포먼스 마케팅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건데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정답이 있다기보다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의 기회에 사이징을 하시면서 이제 플래닝을 조금 잡아가시면 그리고 계속 그걸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저희 조직에 그분이 하셨던 이제 커리어 질문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하셨던 그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가 그분이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본인의 그 CV를 리프레시를 한대요. 당연히 그분은 한 조직에서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프레시 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뭘 해왔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제3자의 시각에서 또는 내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질문해 주신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또는 포텐셜 그죠? 그 직장인이신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를 봤을 때 이런 커리어 맵이 나는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했을까? 링크드인에 많은 답이 있어요. I wanna be like that. What he or she has been done.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정표, 좌표가 나오겠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많이 거기를 이제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네. 네. 질문 사실 주셨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군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나눠드린 그 커리어 패스에 대한 종이 어떻게 쓰면 될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한국의 MBTI 굉장히 막 유행이 지났나 모르겠어요. 다들 많이 하잖아요. 전 사실 제 MBTI를 아직도 모르기는 하는데 다들 자꾸 물어봐요. 저 뭐냐고. 저는 뭐 내성적일 것 같으세요? 외향적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외향적. 외향적? 대부분. 어떻게 제가 아세요? 저 내향적이에요. 어떻게 아시지? 그러니까 정말 그게 신기한 게 제가 뭐 어디를 가도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임프레션이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만 미국 회사에서 특히 외국계에서 또는 외국에서 일을 할 때 외향적인 성격이 어드밴티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내성적? 뭐 내향적이면 누가 이렇게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뭐 뒤에서 멋지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렇게 왜냐면 조직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비즈니스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비즈니스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외향적인 게. 근데 그 외향적고 내향적인 차이가 보통은 질문에서 와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저를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사실 구글에서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다 얻었다라고 하는 게 질문에 대한 스킬인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하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같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내가 먼저인 거야. 내 질문, 내 그 질문에 대한 갈증. 왜냐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플래닝하기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도 아직도 저는 영어가 사실은 진짜 부족해요. 그리고 뭐 발음도 미국인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많이는 없지만 저희는 에이펙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되게 컴포러블 하진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이즈 핸드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근데 질문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비슷한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을 들으면 내가 질문하면서 약간 정신이 조금 들거든요. 이게 긴장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또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다들 궁금한 게 비슷한데 못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같이 처음에 구글 들어와서 같이 일했던 조직에서의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는
스탠포드 졸업생인 거예요. 전 아니잖아요. 스탠포드는 아니잖아요. 성신여대도 훌륭한 학교지만 전 또 야간대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차이가 질문을 해서 본인만의 딕셔너리, 아이디어랑 컨셉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차이였어요. 전 질문을 안 하니까 혼자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혼자 그거를 막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우고 성장하는 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어도 그냥 해보면 그게 그 약간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사실 문제가 너무 자꾸 질문을 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까지 하는 것 같아서 그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옛날엔 너무 조금 창피하고 힘들고 부끄러웠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내가 무슨 질문했는지, 누가 질문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고 그냥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뭐 윤승아 선배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22학번 무슨 전공의 누군데요. 저는 1학년이라 아직 커리어 계획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요? 너무 막막한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들기, 그냥 무조건 질문하기 이런 거를 대학 때 해보면은 회사 가서 훨씬 쉽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6년 동안 이 미국계 회사에서 다니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게 질문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뭐 스탠포드, 하버드 졸업생들 있고 뭐 영어로 말해야 되지만 이제는 괜찮네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회사 사회생활 하실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7시 26분이거든요. 토일렛 브레이크 가지고 5분 있다가 31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중간 공지하는 할게요. 영문학과 학생들은 워크가 끝나면 기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 때문에 영문학과 학생들 특강 끝나면 201호로 성신아 201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31분에 다시 뵐게요. 잠깐 보느라 뭐 했나? 도움이 조금 됐나요? 잘했지 그래요? 일단 이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잘 쉬셨나요? 5 minute? 5 minutes이 막 5초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있어 주셔서. 다음에 할 부분은 이거예요. 커리어 플래닝 워크북. 혹시 이거를 배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다가 올렸거든요. 타라투데이라는 블로그고 딱 들어가시면 첫 번째에 있는 요거에다가 PDF 올려놨으니까 빼서 프린트하시면 되고 제가 블로그 홍보할 게 아니라서 거기 일기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창피한데 거기가 가장 액세스가 쉬우실 것 같아요. 브런치 글을 읽으려면 브런치 가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이 커리어 플래닝 북은요. 제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경력자가 커리어 플래닝 하는 워크북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가 그거를 작성해서 이제 매니저랑 미팅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신입이시거나 대학생이신 분들 그런 아이디어를 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나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우리 성신여대 학생분들 되게 스마트하시고 전 MZ세대 되게 존경하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챌린지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 너무 저보다 아는 게 많아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분들 보통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자격증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So where am I going?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 또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곧 취업 전선에 들어선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관심 분야가 있다 또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력을 이제 어떻게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쌓아가야 되고 이 인더스트리가 맞는 건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크북은요. 여러분의 강점과 가치를 이해해서 어떻게 사회에 잘 셀링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한 거랑 같은 이야기를 사실 리피트 할 것 같은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 써보시는 거죠.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이 템플릿으로 나의 내적 동기라 함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유. 예를 들어 난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 또는 나는 IT에 관심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인 거예요. 왜.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뭐였냐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왜를 들여다보면은 공통적으로 왜 거기에 관심 있는지 한 가지 이유가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아까 저의 내적 동기는 뭐였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서프라이즈해서 막 beyond their expectation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선물도 뭐 생일 파티도 이렇게 놀라게 해주는 거. 그게 저의 내적 동기였어요. 마케팅 퍼포먼스를 계속 했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 퍼스널리티랑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내적 동기,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왜 하고 많은 인더스트리 중에 마케팅인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인더스트리는 잘 모르거든. 마케팅은 조금 일상이랑 가깝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지 내가 그냥 가까우니까 선택한 건지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정답을 줘야겠죠? 그런 거. 두 번째, 외적 영감. 외적 영감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경험이 없잖아요. 이 커리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고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내가 브랜드 A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어제는 내가 물건을 10개 팔았는데 오늘 20개 팔았어. 좋죠. 잘했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케팅을 분석할 때 인터널 데이터라고 해요. 내가 어제 10개 팔았다, 20개 팔았다. 오케이, 2x. 근데 external을 보셔야 돼요. 인터널 데이터, 익스터널 데이터.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 같은 제품을 경쟁사는 10배 판 거예요. 100개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내적 동기를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 스텝인데 외적 동기는 사회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떤지, 사회에서 기회가 어떤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job description 읽기, 링크드인에 내가 5년 있단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커리어 패스를 보통 가지는구나, 또는 내가 IT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영문학을 공부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왔는지 그게 외적 동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역할과 경력을 리서치를 해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왜?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조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꿈에서 지나치 않아요. 꿈에서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갭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갭 애널리시스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갭 애널리시스는 왜 중요하냐면요. 난 역시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저는 또 야간대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가 지금은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유학도 못 가봤어. 난 삼수생이야.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so what?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갭을 이해하고 어떻게 메이크업해서 포지셔닝 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사실 턱걸이로 들어오니까 더 좋던데요. 왜냐면 왠지 맥시마이징 한 것 같잖아요. 내가 모든 가진 거를 더 좋았고 진짜 유학 못 가봤는데 돈 벌면서 막 외국에서 진짜 너무 좋았던 거죠. 갭을 가지고 레버리지하고 그걸 클로즈 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알고 메이크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어떨 땐 안 해도 돼요. 나의 강점이 중요하지 약점은 버리셔도 돼요. 전 한 번도 약점에 포커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클로징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 영어 아직도 못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이제 자위하면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 컨텐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좋지 않으면 막 플루언시가 떨어지면 내용이 좋으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잘하면 됩니다. 다만 내가 어디가 갭인지 알아야 특히 신입 초기 때는 나를 알아야 셀링을 하죠. 그래야지 내 포지셔닝을 잘하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장 볼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숙제로 내드릴 게 지금 15분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의 커리어를 종이 한 장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숙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 섹션을 나누시고 그 종이 뒤편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 학교에서 역할을 내가 맡았던 것 중에서 내가 재밌었고 남이 안 시켜도 막 했던 나한테 활력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competitor analysis였는데 그거 상사가 저한테 위키피디아 보라고 했겠어요. 그냥 코리아 마켓이니까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재밌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음이 끌리는 거를 하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키는 거면은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삼수도 하고 막 대학도 여기저기 막 체대도 한번 준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실패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관이 확고해지고 커리어가 확고해지는 거죠. 매니저를 챌린지하고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아시잖아요. 3년, 5년 또는 뭐 10년 뒤에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해도 좋으니까 내가 일구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이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는 컴패리터 어널리시스가 제 커리어의 약간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앞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도 내가 성취한 일 중에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뭐였을까? 제가 학생 시절 얘기를 해드리면 그 영어 드라마를 했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거든요. 근데 학생 디렉터를 제가 맡았어요.
그때가 아마 학생 부회장이어서 제가 맡은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수녀 3이었거든요, 역할이. 근데 그거 아세요? 수녀 3이었는데도 대사를 못 외웠어. 연극을 제가 거의 망쳤죠. 뭐 의미 없는 롤이라서 망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라는 친구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너무 잘해줬고 막 열성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 학생 그 디렉터 그 다른 연출하시는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 팀을 서포팅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를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남이 안 시켜도 스스로 잘하는 일이 생기고 롤을 하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였을까? 1학년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팀에게 또는 회사에게 또는 학교랑 동기에게 더할 수 있는 가치 3가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감사한 이야기를 한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잘한다. 두 번째, 너는 장점이 뭐야? 이런 장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몰랐던 그런 것도 있고. 뭐 세 번째는 팀워크로 하는 숙제가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각자 맡은 롤이 있겠지만 내가 그 외에 뭘 더 할 수 있고 내가 뭘 즐기는지에서 그런 거를 쓰는 과정이 대학교 생활이고 그렇게 사회생활 진입하시면 훨씬 좋겠죠. 나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실험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저 대학 때 그걸 했거든요.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기억 못하는 거 보면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친구인데 저를 잘 모르는지. 근데 그래도 이게 좋은 인스피레이션이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생각이 생기잖아요. 확고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나의 내적 동기를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제가 뭐 숙제 15분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변해요. 우리는 유기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원 이렇게 똑같이 계속 MBTI도 계속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게 맞고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 영감. 어디서 외적 영감을 찾는지.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은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쪽으로 마케팅으로 뭐 VP를 간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무슨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 그게 어떤 뭐 XYZ 포지션이었는데 그 포지션으로 디렉터까지 간 사람들은 교육은 뭐를 했지? 경력은 몇 년 걸려서 거기까지 가지? 이 사람은 경력이 좀 특이한데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 했을까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가지고 면접에서 하면 거의 돼요. 왜냐하면 특이하잖아요. 열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프루빙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제 링크드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버드에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그 Government Politic인가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지 제가 막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볼까? 할 수 있을까? 하고 패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매력적인데 그게 나한테 왜 매력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나만의 이유랑 나만의 스토리가 결국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왜 그게 매력적이지를 아시면 그 사람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커리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드라이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니저랑 커리어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모든 매니저가 똑같아요. 5년 있다가 뭐 할 것 같니? 5년 있다가 어떤 모습일 것 같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맨날 나오는 질문인데도 항상 어려운 건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5년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쓰면 여러분이
그에 맞춰서 뭐를 어떤 레고 블록을 갖다가 놓아서 성을 만들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나는 올해 어디까지 갈 거야 해서 계속 열심히만, 저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왜냐면 열심히, 저랑 같이 사실 일하는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하면요, 여기까지만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략이 없어, 롱텀이 없어. 그러면 너무 지쳐요. 오래 못해요. 커리어는요 길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사실 온 게 운이 좋게 다행히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 걸린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거가 없었으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나만의 확고한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좋다더라, 누가 취직해서 월급 얼마 받았더라, 이걸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일할 수 없고 일을 잘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그럼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오래 가는 거니까 커리어는. 그래서 인생 플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루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쉴 때도 잘 쉬고, 그래서 시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율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일 뭐 할지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요. 무슨 1분 1초를 어떻게 쓰겠다가 아니라 쉬는 시간도 언제 이만큼 내가 비는구나.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이 잡히거나 회사 일정이 나거나 미팅이 뭐 변동이 돼도 이게 조율이, 그러니까 인생을 오우닝, 하루를 어떻게 이상적으로 보낼지를 아시는 것부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만큼인지, 이거면은 여러분 뭐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레버리징 하는 거니까. 제가 가진 게 뭐 유학을 갈 돈이 있었겠어요. 뭐 학벌이 뭐 성신여대 되게 굉장히 좋은, 저는 야간대였으니까 삼수했고 막 이랬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오늘 이런 뭐 저는 이렇게 경력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막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01학번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부끄러워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전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배우는 과정이었고 많은 실패와 성공이라기보단 그냥 많은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실패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이제가 시작이고, 그리고 그 HP 처음 상사분들, 제 예전 첫 상사분들이랑 만났는데 그분들도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타라야, 지금이 시작이다 승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실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배움을 주고 가장 소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초기에 실패를 많이 했죠. 삼수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죠. 근데 그거를 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야지 배워요. 남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뭔지, 그리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나만의 딕셔너리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커리어 패스를 그리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게 내 생각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상적인 하루일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상적인 하루를 그리고 못 지켰다고 자책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 이것도 나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에요. 저는 아직도 맨날 다이어리 쓰고 그 다음날 계획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뭐 루틴 관련해서 무슨 모두 하고 했었어요. 정말 매일 쓰고 있죠. 언제부터 썼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2006년부터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뭐 하여튼 16년? 이 정도 쓴 거죠. 그걸 쓰면서 오늘은 이걸 못했구나. 내가 앰비셔스했다. 이 태스크를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다니. 이걸 계속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프레딕션이 가능한 거죠. 내 능력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계속 하시면 갭 애널리시스를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제가 쓸 시간을 전혀 안 드렸네요. 쓰세요. 4분 남았어요. 쓰세요. 못 쓰실 것 같아요. 4분 만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맨 마지막에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링크 있거든요. 이거 스탠포드 들어가면은 나와요. 이 비디오도 유튜브 보면 당연히 나오고.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읽지를 않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센텐스는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앞을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걸 해야지. 그렇게 인생이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의 정답이 있으니까 그대로 팔로우 하시고 내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로 팔로우 하시고 나중에 그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커넥팅 더 도트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파트너십 하고 있잖아요. 근데 커넥팅 더 도트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모든 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난 거 없이 스펙이 없었지만 회사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뭘 원하는 걸까? 여기 이런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제가 예술을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약간 승화된 게 아닐까?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 했을 때 실패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배움이고 그렇게 커넥팅 도 할 수 있어요. 대학생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하는 게 오늘 내가 공부하고 관심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미래에 나의 능력으로 발현될지 지금은 절대 알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follow your heart 하시고 갭 애널리시스 하시고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방향을 계속 점검하세요. 나침판처럼.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가시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항상 많이 코테이션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인 저도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은 그쵸? 많은 실패를 하시고 도전을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저희 윤승아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워크숍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선샤인에서 접속하셔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영문학과 학생들 이거 끝나고 간담회랑 회식 있으니까 성신관 601호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